배우려고 하냐면 여기 물권의 변동 원인, 물권의 변동 원인 배우려고 그래요.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몇 가지?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효력이 물권 침해 시, 물권을 침해당했을 때, 물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물권자는 물건 내놓으시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 내놓으시오는 권리를 물권자가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침해 제거. 여러분들 땅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놨다면 그 꼴 봐야 돼. 철거하시오 해야 돼.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게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어.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빌려 쓰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내놓지 않거든. 이틀 지났어. 이제 내가 빌려주었다고, 이 친구에게. 그럼 이틀 지났으면 가져올 일이요, 더 봐야 돼요. 그런데 안 내놓는 거요. 그러면 싸대기 올려서 뺏거나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을 민법에서는 다 같이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안 돼. 민법에서는 사력구제라고 하고,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다고. 긴급한 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가할 때는, 누군가가 나의 생명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오면 면도칼 들고 있으면 확 그어야 돼. 내가 당해야 돼. 그런 걸 정당방위라고 그래. 근데 민법은 그게 인정이 안 돼. 이게 자력구제가 국가구제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그래서 누군가가 내 책을 빌려갔는데 안 내놓으면 업어치기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국가의 힘을 통해서 판사야 내 편 좀 들어주시오. 어떤 편인데? 저 친구에게 물건 나에게 넘겨주시오라고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것을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걸 행사한다는 것이야. 이게. 두 번째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자는 물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세 가지를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아마 11월 달부터 들은 분들은 500번도 더 들었다고, 이 얘기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는 500번 들었으면 머릿속에 박힐 때가 됐는데, 이제 5번 하거든? 그러면 이제 질려서 다음에 또 오겠지 뭐. 그래서 자세가 귀에 안 들어와. 귀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다 같이. 물권은 침해 시 물부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효력에서 또 하나는 채권자가 채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채권 보전 제도라고 배웠지. 다시 채권 보전. 그래서 채권자는 물권자의 이 세 가지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다 같이 채권자 대위권. 그 채권자는 이런 물권자의 재산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한 행위가 된다면 그 행위를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었지. 이렇게.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효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강의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자, 이거 본다. 물권자는 물부손이 있고, 채권자는 대위 취소권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대위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2편, 오늘은 제2편 물권법을 배우는데, 물권은 이렇게 재산권 중에 하나지. 재산권 중에 하나. 그러면 오늘은 물권 1장 총칙을 배울 텐데, 이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그야말로 다시 한번 물권의 변동 원인,
그 효력. 그럼 물권의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어?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안 써도 돼,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를 한번 넘어가 보자, 페이지. 75페이지 한번 갔더니, 75페이지를 갔더니, 위에 4번이 무엇이라고 나와, 4번이. 지금 여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쭉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오늘 좀 배워보려고 그래, 물권적 청구권을. 그리고 한 장 넘겨봤더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78쪽을 펴보셔. 78쪽 봤더니 맨 위에 제2절이라고 해서 제목 시작.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여기 나오잖아. 다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변동, 원인.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배운다고, 부동산만 배운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몇 개? 2개.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2개 있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접수가 됐어? 그러면 186조를 한번 읽어본다,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한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자, 그 대상이 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지. 다른 데서는 뭐 정착물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다지 토지, 건물, 요것만 부동산이에요. 요것만 부동산. 공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그러지. 건물에 딸린 모든 물건들을 포함해서 건축물. 그냥 민법에서는 건물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여기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의 득실 변경, 변동은 다 같이 득실 변경, 다시 취득, 상실, 이전, 이것을 득실 변경이라고 불러요. 취득, 상실, 이전 이런 것들을. 그러면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거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른쪽 보셔. 79페이지. 79페이지 봤더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그럼 이제 내가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나의 재산은 상속법에 의해서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사업자가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가는 것을 공용징수라고 불러요. 사업자가. 그 다음에 다 같이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거기다 밑줄을 그셔봐. 기타 법률 규정에. 기타 법률 규정에다 밑줄을 그시고, 밑줄을 그시고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마시고, 위로 이렇게 써. 제발 이렇게. 취소, 해제,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이 정도만 메모하셔봐.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하면 메모. 그럼 이제 2장부터 이제 물권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 전세권, 비용 안 내놓으면 목적물을 통째로 유치한다 유치권, 그 다음에 8장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맡겼을 때 동산에 대한 권리가 질권, 그 다음에 9장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맡겼을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저당권.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크게 8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이런 8개의 물권의 법률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지금 그거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총칙에서는 오늘 186조와 그 다음에 187조를 배울 거라고. 186조와 187조를 배우는데, 자, 186조를 다시 읽어본다. 다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다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를 알아야 된다고.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 모르면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만 나오면 원칙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다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제목이 1번 이렇게 써 있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메모하시고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다 원칙 등기요 분류